우리의 마음이 만나는 서구 FM. 오늘은 너 살구 9번째 방송입니다. 오늘이 몇 번째인지를 늘 말하고 시작하는 이유는 방송분이 하나하나 쌓일 때마다 이만큼 했구나 하고 뿌듯하기도 해서입니다. 60년 가까이를 살아오면서 어떤 일이든지 계획을 하고 살지를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몇 살에 뭐 해야지, 언제쯤 졸업을 해야지, 언제까지 자격증을 따야지, 결혼해야지, 아이를 낳아야지 등등 많은 것들을 계획을 하더라고요. 저는 계획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하루하루가 다가오면 살고 지나가면 보내고 했더랬습니다. 그래서인지 모아놓은 것들이나 자랑할 것들도 없지만 후회도 없습니다. 어느 날 보면 여름이고 어느 날 보면 가을이고 어느 때쯤 되면 추워서 옷을 껴입고 했을 뿐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이런 삶이 심심하고 재미가 없기도 하고 허공에 떠 있는 것 같기도 했지만 이제 나이가 먹으니 익숙해지기도 했고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받는 스트레스도 없습니다. 어느 쪽이 좋은지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그랬습니다. 유일하게 계획하게 된 것이 바로 방송입니다. 한 달에 한 번은 해야지 정도이지만요.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은 만나요. 오늘은 제가 어릴 적 먹었던 간식입니다. 1976년도부터 1979년쯤 국민학교 다니던 시절의 기억입니다. 그 당시에는 따로 간식은 없었고 주로 산과 들에 있는 풀과 나무 열매를 먹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꽤 몸에 좋은 것들이었습니다. 주로 6월에서 9월 사이쯤으로 기억하는데 친구들과 들에서 놀다가 배고프면 들에 있는 시영이나 찔레를 먹기도 하고 삐비를 먹기도 했습니다. 시영이라고 불렸던 것은 싱아가 표준 단어이고 마디가 있는 풀에 어린 싹이 자라서 통통해지면 억세지기 직전에 껍질을 벗겨서 먹었습니다. 박완서 씨의 그만 턴 싱아는 어디로 갔을까의 그 싱아 말입니다. 찔레는 찔레나무에 어린 순이 자라서 가지가 되려고 어른 손으로 한 뼘 정도 자랐을 때를 말합니다. 가시가 나 있는 껍질을 벗기고 연한 부분을 먹으면 달짝지근했습니다. 삐비는 삘기라고도 하는데 이것도 억세지기 전 연한 꼬니삭을 껌처럼 먹다가 삼키곤 했습니다. 방송을 하려고 인터넷을 찾아보니 싱아는 류마티스 관절염에 효능이 있고 찔레수는 천연 인슐린이라고도 하네요. 한약재를 먹고 자랐으니 복받은 세대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릴 적 간식 중에서 나무의 열매를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간식은 벚지입니다. 봄이 되면 벚꽃이 언제 피고 어디가 많이 피는지가 화제거리이며 우리는 밤낮으로 벚꽃을 보러 가고
벚꽃이 지고 나면 이제 봄도 서서히 간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봄에는 관심이 이렇게 많던 벚나무도 여름이 되면 아무 관심이 없지만 제가 어렸을 적에는 벚꽃 구경도 가지 않았고 벚나무도 많지 않았습니다. 산에도 벚꽃이 하얗게 피었던 기억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간식이었냐고요? 우리 집 옆집 즉 내 친구 창희네 집 마당 위에는 벚나무가 하나 있었고 그 벚나무는 초여름이 되기 전까지 까만 열매인 버찌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 버찌를 따먹는 유일한 아이가 저였습니다. 친구네 집 마당과 벚나무가 있는 곳은 3미터 정도 높이가 되는 땅이었고 그 땅에서 자란 벚나무는 마당을 가로질러 뻗어 있었는데 마당과 벚나무가 있는 곳에 땅하고 높이가 있다 보니 벚나무는 아주 위험해 보였고 벚나무에 올라간다는 것은 위험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당연히 친구 부모님과 할머니는 친구를 절대 못 올라가게 했고 저는 올라가지 말라고 했다는 친구의 경고의 말을 귓등으로 들으며 올라가서 버찌를 따먹다가 친구와 친구 동생들에게도 하나씩 따서 떨어뜨려 줬습니다. 원숭이띠라서인지 나무를 잘 탔던 기억이고 쌉쌀하고 단맛이 나는 버찌를 먹던 기억은 잊을 수가 없네요. 두 번째 간식은 뽕입니다. 뽕나무의 열매를 오디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어릴 적엔 그냥 뽕이라고 했습니다. 사과가 열리는 나무가 사과나무인 것처럼 뽕이 열리는 나무가 뽕나무가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커서 들은 이름은 오디였지만 어릴 적엔 그냥 뽕이라고 불렀습니다. 학교에 갔다가 오는 길은 긴 여정이었고 학교가 끝나고 집에 오는 길에는 배가 고팠습니다. 당시에는 간식이 따로 없다 보니 뽕나무 밭을 참새가 방앗간을 지나가듯 들리는 곳이었습니다. 우리 집은 누에를 안 쳤지만 우리 집에 오는 길에 누에를 치는 집이 있었고 그 집의 뽕밭은 나의 간식밭이었습니다. 누에를 키운다고 하지 않고 친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누에는 누에나방의 애벌레를 말하는 것인데 누에가 뽕잎을 먹고 자라서 나방이 되고 나방이 고치를 틀고 나면 고치를 팔아서 돈으로 바꾸는 과정이었을 겁니다. 누에는 먹성이 엄청 좋아서 뽕잎을 엄청 많이 먹고 자랐던 것 같고 누에를 키우는 방에는 어린아이들은 출입을 제한하고는 했습니다. 벌레가 탈출해서인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우리들의 관심사는 뽕에 있었습니다.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야 도심의 길거리에서 팔던 번데기가 누에나방의 번데기라는 것과 누에나방이 만들었던 하얀 고치에서 나온 실로 실크 스카프를 만든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야한 영화에 왜 뽕나무가 등장하는지 의문이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뽕을 먹으러 뽕나무 밭에 들어가면 아무한테도 들키지 않았던 것을 보면 뽕나무 잎이 커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잘 몰랐기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다시 간식으로 돌아와서 어릴 적 먹던 뽕은 그 어떤 맛보다도 달콤했고 배불렀다는 것과 먹고 나서 입이 까맸다는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세 번째는 뽀루수입니다. 보리수라고 부르거나 보리똥이라고 부르던데 어릴 적 우리 동네에서는 뽀루수라고 했고 빨갛고 작은 열매에 하얀 점들이 사람 얼굴에 주근깨가 박힌 것처럼 점점이 박혀 있었습니다. 붉은 바탕에 하얀 점으로 인해 분홍색으로 보이기도 했는데 밥에 넣어 먹는 보리쌀처럼 작은 크기의 열매가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작은 손으로 주르륵 훑으면 손안 가득 보리수 열매가 있었고
입안 가득 털어 넣어서 씹는 새콤달콤한 맛은 지금도 침이 고이네요. 가지 중간중간에 가시도 있어서 긁히지 않게 조심조심 훑어야 했지만 친구랑 학교에서 돌아오다가 배가 고프면 배꼽시계가 울릴 때쯤 먹던 기억은 참으로 행복한 기억입니다. 포르수가 많았던 그 산에 어른이 돼서 가보니 출세한 어느 집에 산소가 크게 써 있었습니다. 그 나무는 언제 어떻게 베어서 없어졌는지 아쉬움만 남았습니다. 네 번째 간식은 징검입니다. 표준어로 찾아보니 정금인데요. 우리가 어릴 적에는 징검이었습니다. 뽀루수는 제법 우리 키보다 키가 컸는데 징검은 딱 우리의 키높이였습니다. 산에서 흔하게 있었고 모양은 지금의 블루베리랑 비슷했는데 블루베리보다 훨씬 달다고 해야 할까요? 블루베리는 신맛이 강하다면 징검은 단맛이 더 강했습니다. 안에 과육이 있는 것은 비슷한 느낌도 나네요. 아무튼 징검도 블루베리처럼 조롱조롱 매달려 있어서 손으로 잡고 주르륵 훑으면 손 안에 가득 들어옵니다. 입에 탁 털어놓고 씹으면 입안 가득 달달하고 맛이 기가 막힙니다. 하루는 친구가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을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이란 징검을 커다란 대접에 따와서 막걸리와 설탕을 넣고 으깨서 먹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동네에 다른 친구가 먹었더니 맛이 훨씬 좋았다고 내 친구 창희가 말했습니다. 나는 곧바로 실행에 옮겼고 내 친구 창희와 창희 동생들과 산에서 징검을 바가지에 따와서 막걸리와 설탕을 넣고 으깼습니다. 일단 제가 맛을 먼저 보기로 했는데 맛이 정말 기가 막힌 게 친구를 줄 생각도 안 하고 한 입 한 입 혼자 다 먹어버렸습니다. 친구는 막걸리가 들어가서인지 달라고 조르지도 않았고 저는 이미 한 바가지를 다 먹은 후였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말을 했습니다. 야, 산이 왜 움직이냐? 친구는 말했습니다. 산은 그대로 있어. 저는 말했습니다. 산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움직이잖아. 친구가 말했습니다. 산이 어떻게 움직여? 산이 움직인다니까. 저것 봐. 저기 여기에서 저기로 움직인다고. 를 반복하다가 고꾸라져 잠이 든 기억입니다. 아마도 술주정이었겠지요. 막걸리를 한 사발 타서 마신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마지막으로 산딸기입니다. 다른 간식은 주로 서 있는 나무에서 따먹었다면 산딸기는 밭 근처에 있었고 덩굴이 얽히고 설키고 있는 곳에 있었습니다. 복분자랑 비슷했는데 우리 동네에는 복분자는 없었고 산딸기가 밭 근처에 종종 있었습니다. 다른 간식들하고는 다르게 씨가 씹히는 맛도 좋았습니다. 톡톡 입안에서 터지는 느낌이랄까요? 암튼 친구네 집에 갔다가 밭 끝에 있는 산딸기를 따먹고 친구네 집으로 가곤 했습니다. 하루는 친구네 집에서 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고 저 혼자였습니다. 산딸기를 따먹으렸는데 산딸기가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평소에는 아주 빨간 색깔이 입맛을 돋궜는데 그날은 하얀 가루가 덮여 있었습니다. 산딸기에 밀가루 같은 하얀 가루가 덮여 있는 것은 처음이었고 친구가 있었으면 서로 무슨 일인지 이야기를 나눴을 텐데 그날은 혼자라서 먹어야 되나 고민하다가 배고픈 게 먼저여서인지 그냥 따먹었습니다.
왠지 맛도 쓴맛이 나고 이상했습니다. 평소에는 단맛만 있는데 왜 이렇게 쓴맛이 나는 것인지 조금만 따먹었습니다. 잠시 후였습니다. 갑자기 뱃속에서 귀신 손톱 같은 것이 긁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정신도 어지러지해서 걸을 수가 없어서 주저앉았습니다. 집에는 가야 되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없고 저는 네 발로 엉금엉금 기면서 토하기를 반복했습니다. 태어나서 이렇게 배가 아픈 것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칼로 내장을 박박 긁는다고 해야 할까요? 전설의 고향에서 나오는 손톱 낀 귀신이 긁는다고 해야 할까요? 눈물 콧물 흘리며 토하면서 네 발로 기어서 간신히 우리 집 밭끝까지 왔고 엄마가 다행히 발견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회복을 했는지는 기억이 없지만 그 옛날 시골에서 그냥 집에서 끙끙 앓다가 회복된 것 같습니다. 그 하얀 가루가 뭐였냐고요? 바로 가루 농약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액체로 된 물농약을 물에 타서 희석을 해서 썼었는데 가루 농약은 없다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루 농약을 동네에서 최초로 사용한 친구 아버지가 동네 아이들에게 조심하라고 경고할 시간이 없었던 겁니다. 그 희생양이 저였고요. 쓴맛이 나니까 치사량으로 많이 먹진 않았지만 얼마나 고생을 했던지 농약인지도 엄마도 모르셔서 위세척을 하지도 않았지만 목숨이 길었던지 다 토한 덕분에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고 있네요. 오늘은 어릴 적 간식이었던 나무 열매에 관한 기억이었는데요.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달달하고 행복했던 기억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간식으로 먹었던 열매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죽을 뻔한 기억도 있었지만 나머지 기억들은 추억만큼이나 시큼하고 달달한 것이 감사하기만 합니다. 들판에 산에 간식을 매달았던 그 나무들은 지금도 있을까요? 있어도 그 맛이 나지는 않겠지요? 그 시절 그 아이들은 지금 어느 지방 어느 곳에서 누구와 뭘 먹고 사는지 궁금하네요. 얘들아, 잘 살고 있지? 오늘 간식은 먹었냐?